네, 안녕하세요. 3주차 플립 러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상담이라고 하고 치료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담 기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내담자에게 떻게 우리가 실용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의 방법론적인 것만 알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족과 가족 상담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의 발전 과정과 가족 생활, 기능적인 가족도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기능에서 우리가 1950년대 이제 이전에는 40년대까지는 사실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그다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어떤 이제 그 기능적인 그런 관계적인 거가 굉장히 더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형편과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는 심리분석이라든가 정신의학, 사회사업학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서도 발전하는 데까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전문 분야에서 협의회나 조직체가 설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년대에 우리가 이제 54년까지 보면 가족 치료의 기본적 관점은 정서적 역기능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거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다하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요 시기가 있죠. 60년대는 초기에는 가족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이 고조된 시기였고 70년대에서부터는 가족 치료 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된 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슨의 기초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 이론과 보앤의 이론이 주된 이론으로 발달한 시기가 70년대서부터입니다. 우리가 7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저 그 전에 태어난 선생님들도 계시고 70년대에서는 우리가 어땠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70년대는 그때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족들이 어떤 이제 일자리에서 우리가 가족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기에 가장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무슨 상담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그렇게 바로 서지 않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재 심리학자들은 아동 양육을 위해서 행동관리 기술을 부모에게 교육시키고 결혼 갈등과 가족 역기능을 위해서 치료적 이제 전략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누친을 중심으로 다수의 가족 치료자들은 회계 이론적 접근법을 발전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증상을 경감시키는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이론이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서부터는 우리가 대처 능력과 기능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발을 예방하려는 심리교육 모델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폭력적인 거, 가족 폭력이 발생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을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발생한 거를 재발하는 거를 예방하는 초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입니다. 90년대는 정신분석과 인지, 행동적, 가족 체계 등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포스터 모너즘과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치료 모델이 되고 해결 모델, 중심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는 많은 발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들과 이론, 모델들은 서로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 이러한 것을 수용해서 다양한 접근을 통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 시기에는 이제는 이론뿐만 아닌 그런 어떤 사례 관리에 통해서 모델을 삼아서 치료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모델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관점의 가족 생활에서 1단계는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시작해서 두 남녀가 가족에게서 분리하여 두 사람만의 세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족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단계는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생기죠. 자녀의 출생과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상태를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몇 명의 자녀가 더해지고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학교 이런 같은 그런 어떤 사회에 참여하면서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를 우리는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2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청소년기의 자녀의 부모를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족 문제는 자녀의 반항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학폭으로 인한 관계 형성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녀의 부모가 이제 잔소리가 이제 생기고 아이 취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 아이를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소유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무시를 하고 아이를 강압적으로 이제 아이를 조금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무시 등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녀가 가족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족 경계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3단계입니다. 4분기는 자녀의 독립이죠. 자녀가 청년기에 접하고 어른의 이제 단계에 진입하면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족을 벗어난 세계에서 자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독립하는 시점을 통해요. 또 다른 가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과정입니다. 5단계는 노년기 가족이에요. 가족 발달의 마지막 단계죠. 노화와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거기에서 너무 이제 벗어나다가 보니까 우울감과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하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다가 보니까 활동할 수 없는 거에 있어서의 고독감을 느끼면서 노년기의 가족이 굉장히 요즘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능적인 가족이 있어요. 첫째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지지를 주고받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가족이 사랑보다는 이제는 귀찮은 존재, 그리고 나를 속박하려는 존재,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사실적으로 보면 가족끼리 안에서는 더 부정적인 대화와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가족 안에서부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시점입니다. 셋째는 가족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 헌신하고 함께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가족의 그런 어떤 밀집력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넷째는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나요? 각자 생활이 더 많지 않나요? 네. 삶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학생들은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스마트한 시대를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대화가 그만큼 또 줄어드는 시기가 되었죠. 다섯째는 가족은 한 팀이 되어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여섯째는 가족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이를 극복하려는 정신적 건강함을 가지고 있죠. 항상 보면 우리가 국가적인 거, 그 다음에 가족적인 거, 사회에 내가 조직적인 걸 거기 안에서 보면 위기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에 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상처와 그 다음에 헌신과 이해라는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극복이라는 시기를 잘 극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더 밀집하고 더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감사하는 시기가 있어야 되지만 위기의 시기 있을 때에는 더한 관심과 대화가 필요한 그런 이제 기능적인 가족의 단계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기능적인 가족에서 친밀함과 자립, 응집력의 양과 유형, 가족 내 의사소통,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자존감의 형성,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가족의 위기의 가족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상담을 통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고민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네, 플립러닝은 기능적인 가족까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다시 또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는 가족의 체계이론과 가족 문제를 다룰 건데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